그러면 지금 주식투자자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가 보면 우선 정부에서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 과세가 되고 있고요. 소득과세를 보면 개인인 경우는 원칙으로 과세지만 소액주주나 상장주식 양도세액이 비과세됩니다. 두 가지로 측면에서 볼 수가 있지만 과세되지만 소액주주는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소액주주 대주주만 과세된다고 볼 수 있지만 뭐 그건 말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14% 세율로 저주되고 다만 이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2천만 원 넘으면. 근데 법인은 양도와 배당이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법인세 과세를 하게 되고요. 비거주자는 양도나 배당 같은 경우는 조세 조약에 따라서 좀 낮게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투자에 낮게 과세하면 우리도 또 외국에 가면 더 낮게 과세되니까 이건 상호주의에 따라서 과세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개인의 금융투자, 주식을 포함해서 금융 전반적으로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보시면 보유 시에 배당이생이 배당소득 과세되고요. 양도소득세는 이제 대주주만이 말하겠죠. 근데 대주주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정부세가 이중으로 과세가 되겠죠. 뭐 이제는 지금 20억이지만 나중에 뭐 13억으로 줄어들면 이중과세되는 부분이 커지겠죠. 채권은 지금 이자 소득만 과세됩니다. 이자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정부세는 과세되지 않고 있고요. 파생상품은 다 과세되지 않고 하나 상장지수형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일부 과세되어 있죠. 세율도 좀 낮은 상태로요. ELS는 개인이 많이 투자하는 ELS 같은 경우는 보유 경우에 배당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환매하게 되면 환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이 발생합니다. 환매가 어떻게 보면 양도의 성격도 있지만 우리 소득세법은 그거를 양도소득으로 보지도 않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 펀드도 비슷한 유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펀드 부분이 이 소득 자체를 배당으로 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게 개인의 적금투자소득세제는 금융상품별, 소득별 칸막이식 차별과세가 되고 통산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상장 여부라든지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은 또 그냥 이자소득 합산해가지고 2천만 원 초과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주식 외 채권의 양도소득은 과세가 안 되고요. 아까 자본차익을 포함한 ELS 펀드는 환매소득은 성격은 양도소득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자가 A 펀드, B 펀드 투자가 있고 하나는 2천만 원 이익, 하나는 1천만 원 손실 났을 때 2천만 원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과세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소득이 과세되면 배당소득 자체가 손실을 공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자가 손보신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거기에서는 배당소득이라고 이렇게 통산을 못할 바는 아니지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렇게 부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배당소득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안 돼 있지만 그거를 통산한 규정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체계상으로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2월에서 과세 안 해주다 보니까 투자기간 전체에서의 과세 행평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투자자는 안정된 소득이 갖고 있는 투자자와 손실이 투자 손익이 좀 출렁이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 출렁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 났을 때 과세하고 손실 날 때 안 빼주다 보니까 전체로 두 투자자는 전체 소득은 동일한 부가도 과세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과세 제도는 가능하면 그 사람의 생애 소득, 생애 전체 소득에 대해서 세대 부담은 유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이렇게 두 투자자의 생애 소득이 어느 정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도 다르게 과세하는 문제는 가능하면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또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경우가 차이가 나고요. 직접 투자하면 양도소득, 주식 같은 경우도 또 간접 투자하면 배당소득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에도 달라집니다. 국내에 투자하면 펀드라도 펀드에 대한 주식은 과세되지 않고 해외 투자하면 주식도 과세되고 투자 지역에 따라서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을 맡기기 중요한 거지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게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고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고 세금이 늘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 관점을 본다면.